네, 올림포스 15강의 뒤에 있는 세 문제, 1, 2, 3번 문제, 세 문제에 대한 내신 대비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되게 유명한 화이트홀 연구라는 내용이 나와요. 화이트홀 스터디라고 이제 명칭이 되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봤을 때 사람의 스트레스와 자신의 통제 두 가지의 연결 관계에 대한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갑자기 사장님이나 회장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뭐 많이 놀라진 않습니다. 워낙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책임감이 막중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연구에서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홀 스터디에 따르면 그런 그 회사에서의 높은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했던 건 본인이 느끼는 통제력이었다는 거죠. 만약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그랬어 알았어 이 사업 안 할게 라고 한다던가 혹은 오늘 좀 피곤하니까 좀 일찍 들어갈게 라고 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 간부들 부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이 돌연사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갖고 있지 못한 통제력이 없었던 것, 즉 이분은 퇴근하고 싶은데 위에서 사장님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도 딱 보고 있으니까 몸이 안 좋은데 얘기할 수도 없고 하다 심장마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글 많이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내신 대비 출발합니다. Our instinct tells us the higher we climb up the ladder, the more stress we feel. 더 플러스 비교급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더 플러스 비교급 하나, 더 플러스 비교급 어머나 하나 더 나왔네요. 세 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으면 비교급은요, 더 비교급은 이렇게 콤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병렬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칠판을 좀 더 보면요, 이 부분을 좀 더 도식화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플러스 하이어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비교급이 나올 때는 콤마 나오고 더 플러스 비교급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교급 하면 할수록 두 번째 비교급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여기 엔드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교급 3번 더 이렇게 돼서 요게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비교급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나와 있는 엔드 병렬 구조는 앞에 2번하고 3번을 연결해서 하나의 2번으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요. 그리고 우리의 안전이라는 감각도 약해진다. 이렇게 적혀있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스크린 볼까요? 우리가 레더, 사다리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우리의 안전하다는 느낌 또한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능은 말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사다리 위에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Consider the stereotyping of the higher strong executive facing relative stress from shareholder and employees in firm's largest customers. facing이라는 밑줄 친 문장부터 여기까지 같이 밑줄을 쳐놓고요. from 전치사구에 A, B, 그리고 C 세 가지를 봤습니다. pressure긴 한데요. shareholders, employees, firms, largest customers 다 모든 명사가 S가 붙어서 복수의 형태죠. 그래서 and 병렬로 똑같은 녀석을 묶어놓은 겁니다. shareholder는요, share가 몫이란 뜻과 주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주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주주가 될 수 있죠.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500원짜리 주식 한 장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그 회사의 10%를 갖고 있다. 그러면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5%만 갖고 있다 그래도 직접 연락 올 겁니다. 투자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그럴 일 없죠. 그쵸?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니네 주식 사갖고 이번에 배당금 좀 받고 주식 올라갖고 내 자식 결혼하면 집 사줘야 되는데 니네 회사 어떻게 한 거야? 이따구로밖에 경영 못해! 이렇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죠. 두 번째, employee. E가 두 개 붙었어요. 누구죠? 고용주. 고용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냐면 종업원입니다. 종업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스트라이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일을 개판으로 계속 할 수도 있죠. 혹은 회사가 너무 저기 강원도 시골 산골짜기에 있어갖고 종업원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썼는데 돌아가셨어.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그
그다음 firm's largest customer, 회사의 가장 큰 고객들,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국가, 지방 정부. 그래서 물건을 딱 사갖고 만들었는데 공무원들이 보실 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요? 막 바꿨더니 죄송하지만 올해는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산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데요. 좀 사주세요.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런 거로부터 끝없는 relentless한 pressure에 압박을 받고 있는 high strung executive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문장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동사죠. 맨 앞에 있는 동사를 먼저 체크해보면 consider, 이 녀석은 한번 고려해보자. 우리 극도로 긴장한 회사의 이사님 혹은 중간 이상에 있는 그런 간부님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끝없고 아주 무자비한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누구로부터? 쉐어홀더 전화 오죠. 뚜루루,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왜 그래? 그 다음 여기가 공무원인데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 우리가 중소기업이야. 그러면 대기업이 또 우리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부품 만들어서 보내면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거래 안 합니다. 왜 이러세요? 압력이 마구마구 있는 상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가야 될 것 같아서 칠판 이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executive, 이 단어는 회사의 임원, 중간 이상의 고위 간부란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 다음에 나와 있는 facing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밑줄을 쳐놨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용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준 겁니다. 동시에 얘는 중요한 포인트가 능동이라는 점이죠. 만약에 수동으로 이 자리를 facing이 아니라 faced로 썼다면 직면되어지는 executive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안 된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문장 돌아와서 계속 이어갑니다. We are hardly surprised. 많이 놀라요? 좀처럼 놀라지 않아요. 좀처럼 놀라지 않는다. hardly죠. When one of them, 그들 중 한 분이 drops dead of the heart attack. 50대 이전에 drop dead 그러면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급사하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거를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는 좀처럼 잘 놀라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40대 가장, 50대 가장의 돌연사, 심장마비로 사무실에서 혼자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거 보고 놀라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안타까운 한 생명과 한 가정이 파괴됐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한다는 거죠. 왜냐면 많이 듣는 이야기니까요. Decades ago, 수십 년 전 영국의 과학자들은 set out to study,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set out은 착수하다 라는 뜻이니까 연구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This link를 연구했는데 between A and B 사이의 연구가 될 겁니다. between의 연결을 한번 찾아볼게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전치사구는 between 여기서부터 and가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묶여지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이게 바로 A, 그 다음에 B가 stress가 되는 거죠. 회사의, corporate이란 단어는 기업의라는 형용사입니다. 기업의 사다리, 즉 사다리니까 위계 구조상에서 종업원들의 혹은 직원들의 위치와 스트레스 두 가지 사이의 연결고리를 한번 연구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Known collectively as the Whitehall Study, 화이트홀 스터디라고 집합적으로 한 덩어리로 묶어지면서 알려진 이 연구는, 스터디의 연구에서는 were both astonishing, 첫 번째로 놀랍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어떻다? profound, 아주 심오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일단은 생각보다는 다른 연구 결과 나왔으니까 astonishing, 깜짝했죠. 두 번째, profound는 심오한 거니까 야 진짜 인간이란 게 이렇구나, 심리적인 인간의 철학적인 발견까지도 하게 됐다는 것이죠. Researchers found that, 연구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was not caused by a high degree of the responsibility, 높은 정도의 의무나 압박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녀석은 associated with a rank.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계급과 관련되는 압박, 계급과 관련되는 책임감의 높은 정도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파란색은 아까 여기서 적었던 facing하고 똑같은 거예요. 칠판 볼게요. facing 볼게요. facing하고 cause 둘 다 마찬가지. 얘는 ing니까 능동으로 직면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방금 적었던 cause들을 적혀 있으면 약이 되어지는, 혹은 associated였네요. 죄송해요. associated였으면 관련되어지는,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동시에 얘도 능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돌아오실까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계급이 높아, 이 사람의 결정이 수십 명에 관련된 사람들의 목숨과 앞으로의 인생에 달려 있어, 그리고 회사에 엄청난 돈이 들어 있어, 이 사람의 또 경력에도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압박과 책임감의 높은 정도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 나와 있습니다. 구문 독해하기 위해서 이 문장은 전체로 색깔을 칠해놓고 교재 중간에 띄워놓겠습니다. It's not the demand of a job that causes most stress, but the lack of the control workers feel they have throughout their day. 문장이죠. 방금 읽은 문장을 우리 스크린에서 이어서 이제 칠판에다 이어놓고 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각각 두 가지의 중요한 펜을 준비하신 다음에 먼저 적죠. 첫 번째는 it is와 대시 갖고 있는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강조 구문은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hat 이하는 나머지 문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문장을 먼저 해석해 주세요. 많은 스트레스를 이야기한 건, 다음은 강조 대상, 직업이 갖고 있는 demand, 요구 사항들이 아니었다입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만드는 게 요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로 강조 구문에 대한 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not 그리고 but입니다. not A but B죠.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demand가 아니라 the lack of worker control, 통제의 부족이었던 것이죠. 통제의 부족이 바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만든 거였습니다. Workers feel, 노동자가 느끼는.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죠. 언제? Throughout their day,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자기가 갖는다라고 노동자가 느끼는 통제의 양이 스트레스의 큰 차이였던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40대 중반, 50대 후중반에, 초반에 약간 머리가 좀 없으시고 맨날 양복을 입고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아재 이렇게 약간 욕할 것 같은 아저씨가 승진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안 좋은 거예요. 전화 받으면 위에서 욕해요. 아래 있는 신입사원은 부장님이 뭐라 하세요 막 얘기하고, 집에 가면 애기들은 자기랑 놀아주지도 않고 와이프는 맨날 아유 저니까 살이나 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막 일을 하는데 자기가 오늘 좀 쉬고 싶어. 근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통제가 너무 부족한 거죠. 에이 몰라 나 오늘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딱 중간에 있잖아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 그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으로 모든 그런 스트레스나 화가 다 쌓여요. 그러다 터지는 거죠. 그게 심장마비였던 겁니다. 이렇게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골프를 친다든지 테니스를 친다든지 혹은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마시면서 막 건강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게 풀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네.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영업 가서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힘든 거죠. 이거 읽고 있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일 수도 있어요. 예, 잘 보십시오. 선생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업인 강사니까 이런 면에서는 조금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고도 볼 수 있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물론 안 하면 이제 굶어 죽죠. 그러니까 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이제 회사에 딱 그 꽉 짜여 있는 그 부분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큰 학원에서 그렇게 일부러 일해본 적이 있는데 엄청 스트레스 쌓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왜냐면 내가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죠. 내 학원이다, 내 강의다, 내 학생들이다. 그러면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오늘 진짜 심장 터질 것 같아. 안 그러면 나 죽을 것 같아. 쉽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큰 학원에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였거든요. 참 가슴이 아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장 제일 핵심적이었어요. 두 가지 포인트. 강조구문. 두 번째, 나데이 법비. 잘 보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The studies also found that 연구는 또한 발견됐죠. Before the required by a job. 이렇게 또 파란색의 밑줄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어요. 능동수동. 수동이죠. 요구하는 노력입니다. 노력이 요구하지 않고 요구되어지겠죠. 직업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노력은 is not in itself stressful. 그 자체가 스트레스 자체는 아닌 겁니다. 원래 돈 벌려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itself 적어져 있는 이 부분은 그 자체로 라는 뜻으로 적어두시고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있던 것이 아니라 but rather 오히려 imbalance between effort we give and reward we feel and 병렬로 두 가지를 엮여놓은 것이죠. 불균형, imbalance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는 노력과 우리가 느끼게 되는 보상 이 두 가지의 imbalance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돼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했다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서 그 노력과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만약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 한마디로 500만원어치 일을 했는데 보상은 50만원이다.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가 일을 했는데 50만원 일했는데 1000만원을 받았다. 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죠. 그죠? 100만원 일하게 하고 1000만원 안 줍니다. 거꾸로잖아요. 이 보상의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글에도 not A but rather B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A가 아니라 B라고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첫 번째 지문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15강의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떤 사물의 속성은 올바른 환경에서 있을 때만이다. 근데 이 올바른 환경, 이제 적절한 환경이라는 곳이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사물의 속성은 결국 여러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뭐 올바른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연어라는 물고기가 나오는데 연어는 보통 이제 민물에서 살아나가다가 이제 거기에 알이 돼서 알에서 부화한 다음엔 큰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원래 있었던 민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연어라는 것의 올바른 환경이 도대체 어디냐? 뭐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다라든지 하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연어를 우리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면 뷔페에 있는 그 연어예요. 혹은 연어 스테이크, 혹은 연어찜, 혹은 통조림 캔 안이 올바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맨 처음에 있는 Radcliffe Richard라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 사람을 반박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철이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철덩어리, 쇠라는 것의 속성을 알게 있는 것이죠. 그 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차갑고 뜨겁고 어떻게 환경이 되어지는 물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녹이 슬고 혹은 뜨거워지면 휘고 원래는 강하고 이런 속성 자체가 다 철의 특징이고 속성이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쭉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호흡 잘 하시고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준비를 제대로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 안 드셨으면 물 한 잔 드시고 오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진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는 지문이에요. 출발합니다. According to philosopher Radcliffe Richard, 이 레드클리프 리차드라는 사람에 따르면 it is incoherent to think that 무언가의 진정한 속성은 자, 맨 앞에 있는 가주어, 진주어 나와 있죠. 투부정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 일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 이제 레드클리프 이 사람을 깐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오히려 이 밑줄 친 이 문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여서 제가 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레드클리프 리차드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오케이? 이 사람의 말이 맞고 누군가 이렇게 파란색 밑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의 진정한 속성은 is revealed 드러나는데 when it is in the incorrect environment 올바른 환경에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잘 드러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First of all 무엇보다 올바른 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problematic 어떻다? 문제투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과연 올바른 환경이 뭔데 이건 되게 주관적이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Isn't the notion what is correct to various concern? 결국 올바른 환경인가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개념 자체는 relative 상대적이지 않나요? 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환경이 이렇고 저때는 환경이 이렇고 어떤 것이 올바른 환경이냐에 대해서 애매할 수 있습니다. The correct environment for salmon when cooking one is perhaps a heated oven. 자,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오븐에 대한 이야기는 when부터 cooking one까지는 분사구문. 연어를 요리할 때 있어서 연어에게 올바른 환경이란 아마 열기가 가득한 오븐이 될 것이다. The correct environment for spawning. spawn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많이 봤죠? 스포닝이 뭐예요? 네, 이렇게 부화하다라는 뜻이죠. 부화하는 데 있어서의 올바른 환경. 알을 낳아서 알이 부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공간은 something else again. 히티드 오븐이에요? 아니죠. stream. 어떤 뭐 무슨 천 계곡이라든지 그런 조그만 하천 같은 데잖아요. 그게 다른 것이다. But more importantly 좀 더 중요하게는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체크를 먼저 하고 갈게요. But more importantly, to know something's nature is to know how it is in a variety of environment.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떤가를 아는 것이다. 즉 아는 것은 아는 것이다. 무언가의 속성을 아는 것은 어떻게 다양한 환경에서 지내는가, how it is, 어떻게 잘 있는가. 여기에 있는 is란 동사에 how 나왔으니까 how are you 하고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너 잘 지내니? how are you 잖아요. how it is,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해석하는 거죠. 다양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저렇고 저때는 요렇고 저 상황에선 이렇다면 이러저러한 것들이 다 이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가 나옵니다. 철의 속성이죠. For example, is most fully understood. 가장 많이 제대로 알려지게 될 겁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안다면. 예를 들어서 철의 속성은 예를 들어서 가장 잘 이해되어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안다면 뭘 알까요? 밑줄 친 내용을 안다면이라고 적혀 있겠죠. How it behaves when it is hot, cold, smashed, lapped in water, and so on 입니다. 이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예요. 어떻게 그것이 행동하는가. 여기 나와 있는 it은 대명사로 단수의 명사, 즉 철을 지칭할 텐데 철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언제? 철이 hot, 뜨거울 때, cold, 차가울 때, smashed, 부서졌을 때. 그 다음에 lapped in water, 이거는 물 속에 남아있을 때. 물에 어떻게 남아있는 거냐면 물 안에 푹 잠겨있을 때. 이게 의역할 수 있겠어요. 물은 그러면 당연히 녹이 슬겠죠.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철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Knowing how iron behaves when left in condition optimal to its continued unchanged existence only gives us partial view of its nature 이라고 적혀있죠. 마지막 문장은 구문독해 때문에 쭉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이 문장은 마지막 문장 구문독해를 위해서 요것도 우리 칠판을 이용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Knowing how iron behaves. know, 알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이만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의문사와 주어 동사의 순서로 나왔기 때문에 의주동 어떻게 철이 행동하는가를 알기 정도 됩니다. 동사가 이렇게 ing를 붙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되지만 문장의 진짜 동사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gives s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주어로 주어 동사 일치가 돼 있다는 점 먼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기는 gives a partial view of its natur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when은요 보라색으로 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when은 뭐 관계부사라든지 접속사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left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해 줬던 이 녀석 아니겠습니까? when left 딱 보고 느낌이 오셔야죠. 오케이. 예? 요거죠. 뭐예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검사가. 예, 분사구문 아니겠어요? 왜냐면 이 자리에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주어가 아니라 left 왼쪽 아닙니까? 아니에요. 남겨진 상태인 거죠. 분사구문은 원래 부사라서 이렇게 접속사가 없어도 남겨진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어떤 채로 남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능동 아니에요? 아니요, 수동이에요. 그 근거는 이게 leave의 과거인 left 동사로 떠났다. 그럼 주어가 일단 없고 그 다음 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그러니까 무엇을 떠나는지 무엇을 남겨두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left 다음에 뭐가 있어요? in 이라는 전치사 in conditions 어떤 조건들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묶어보면 전치사구인데 어떤 조건에 남겨져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남겨져 있을까요? 이제 고민해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좀 말 좀 들어주세요, 컴퓨터. 자, 와, 진짜 말 안 듣네. 컴퓨터 왜 이러죠? 예, 드디어, 한 칸 더 갔어. 좀 더 가. 아, 됐네요. 오케이. 옵티멀. 이거는 최적의라는 뜻이니까 그것에 계속되고 변하지 않는 존재에 최적의 조건으로 남아있을 때 어떻게 철이 행동하느냐를 아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철의 최적의 상태가 뭐겠어요? 물속이에요? 아니죠. 뜨거울 때요? 아니죠. 그냥 일반 상온 철 같은 거잖아요. 그냥 칼의 상태라든지 혹은 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솥뚜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상태입니다. 계속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의 최적한 조건에 아주 좋은 상태만 남아있는 때 철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 뭐 단단하잖아요. 안 변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gives a partial view, partial 형용사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혹은 편파적인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편파적인 게 좋은 게 아니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잖아요. 철의 속성에 관한 편파적 시선을 줄 뿐인 겁니다. 좋은 거예요? 아닌 거죠. 실제 철은 녹이 있을 수도 있고 뜨거워질 수도 있고 혹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나쁜 조건이 됐을 때는 얘들이 얼만큼 약해질 수 있는지를 아는 것 또한 어떤 속성의 중요한 속성을 아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철이 아니라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항상 좋은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친구도 많고 시간도 많고 잘생겼고 젊어.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나를 향해서 막 야 좋다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힘든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너가 훌륭한 아이인데 힘든 시절이구나 우리 같이 하자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죠. 왜냐면 나의 최적의 상태에서도 좋아해줬지만 내가 뜨거워졌고 차가워졌고 부서졌고 물속에 있는 상황이라도 나를 그대로 해줬으니까 그대로 이 사람 자체는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적의 상태, 정말 잘 나가고 정말 훌륭한 상태, 건강한 상태에서만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도 봐야 한다는 내용의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이라고 하는 것으로 혹은 연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속성을 잡았지만 인간을 바라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속성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이 나와 있는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잘 적어봤고요.
이 맨 마지막 문장을 제가 구문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해석이에요. 어떻게 철이 행동한다는 걸 안다. 언제? 철이 갖고 있는 계속적이며 변하지 않는 존재 상태로 최적의 조건에 남아있을 때 어떻게 철이 행동하는지를 본 거죠. 야, 철은 진짜 움직이지도 않아. 철은 정말 단단해. 훌륭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only gives a partial view. only 부사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살짝 놓쳤네요. 뭐뭐 할 뿐이기만 할 뿐인 거죠. 무슨 뜻? 철의 속성이 갖고 있는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아주 일부의 시선만을 줄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믿고 있다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지문이고요. 마지막 문장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제 따로 잡겠습니다. 자, 정지 화면 추천. 디딘 정지.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우고 두 가지 포인트 좀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문장에 give란 동사에 s 붙어 있는 동사를 to give나 giving으로 바꾸는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예요. 자, 만약에 제가 동사인 give에다 s 붙어 있는 거를 to give나 giving으로 했을 때에는 이 문장 전체에서 다른 동사가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동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살짝 보면 얘들 하다못해 얘 이런 것들이 동사처럼 보이죠. 물론 내신 기간이니까 이걸 쫙 외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본질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고 이 수업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사는 이 노란색 문장에서 하나는 무조건 있었어야 되죠. 근데 그 동사는 behave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 있어요. 그 다음 when부터 출발하는 분사 구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사가 나와야 되는 give에 s가 붙어서 주어 동사 일치가 돼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낼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가면은 이 left라는 녀석을 leaving의 능동으로 바꿨을 경우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접속사와 분사 구문으로 나와서 선생님이 이쪽에 칠판에도 적어놨죠? 분사 구문 여기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다 leaving이 되면 무언가를 떠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같은 게 와야 됩니다. in condition이란 전치사구가 있잖아요. left라는 수동이 될 수밖에 없다. 문법적인 포인트들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문장에서 또 다른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또 다르게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는 바로 어휘 추론인데요. 이 문제에 똑같은 단어들을 갖고 장난치지 않고 단어를 바꿔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혹은 이 단어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별게 없는데요. 요 단어 같은 거 이제 최적의라는 단어가 된다는 점을 컨디션을 꾸며준다는 점을 기억하시는데 굳이 저 단어를 갖고 장난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unchanged 같은 경우는 반대말이 있죠. unchanged를 변화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맥락상 맞지 않은 단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이 partial이라는 단어인데요. 앞에다가 im을 붙이면 impartial이라는 단어가 돼서 공평한이라는 단어가 되죠. 아까 partial은 치우친 혹은 부분적인, 편파적인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공평한 거고요. im이라고 하는 것은 P로 출발하는 단어에다가 부정적인 in이 붙었는데 impartial, 그러면 막 임파선이 부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n을 넣어준 거예요. im을 대신 넣어준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고 공정한 혹은 편파적이지 않은, 치우치지 않은 이런 의미의 단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들어가잖아요. 속성에 치우치지 않은 시선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정말 제대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 쟤는 어휘 추론에 잘못된 것으로 고를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강 지문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 번째 지문도 만만치 않지 않을까요? 다시 물 한 잔 마시고 오시고 다시 집중해서 공부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은 15강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특정 국가는 아닌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개발 국가를 생각해 봅시다. 저개발 국가는 공장도 없고 뭐 광공업이나 뭐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농업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다가 뭔가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돈이 되는 그런 작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될 만한 거, 커피라든지 혹은 뭐 바나나라든지 혹은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키우는 거죠. 근데 사람은 혹은 땅은 영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능력도 한정돼 있고 힘도 한정돼 있는데 그 힘을 원래 키우던 쌀이나 밀이나 보리를 키우지 않고 커피를 열심히 키우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값싼 쌀 혹은 영양적으로 좋지 않은 쌀 혹은 밀가루 이런 거를 사는데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 글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면 dietary change라는 단어가 되죠. dietary change 해석해보면 이 단어는 식단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단의 변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잘 안 먹는다잖아요. 밀가루 많이 먹고 다른 음식 많이 먹고 살찐다고 생각하고 혹은 다른 게 더 맛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단의 변화가 어떤 나라에서는 오히려 스테이터스 셈볼 상징적인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뭐 먹었니? 그러면 청국장이요. 이거보다는 아침에 저 스타벅스에다 베이글 먹었어요. 그러면 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아침 뭐 먹었니? 그러면 된장찌개 먹었어요. 이거보다는 저 배가 좀 별로 안 고파서 바나나 하나에다가 카푸치노 먹고 왔어요. 오 약간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강력한 아웃사이더 미국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는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발적이지 않은 것은 이 글에서 봤을 때 핵심적인 단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beyond the control of the local people 지역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voluntary 요거는 자발적인 거고 이거는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똑같은 단어는 아니니까 그래도 혹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칠판을 좀 보면 요게 자발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요게 반대는 involuntary로 자발적인 이란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요 단어는 이 단어의 반대말로 기억해 두시고 반대말로 장난칠 수 있는 구조 동시에 비자발적이라는 포인트는 이 밑줄 친 부분에서 같이 적어놔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거니까 일부러 그랬다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쉬운 문제예요. 쫄지 말고 빨리 갑시다. 출발. Programs of Economic Development 경제개발 프로그램들은요 종종 이끌기도 합니다. lead to 다음엔 동사원형 나오지 않고 명사 나옵니다. changes people's dietary habit 사람들의 식단의 버릇의 변화를 종종 이끌기도 하죠. In some cases 일부 경우에서 이러한 dietary changes 이런 식단의 변화는 to the extent that 어떤 정도로 자발적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to the extent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했는데요. 우리 칠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extent나 degree라는 단어는 뭐뭐의 정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정도라는 단어 앞에 to라는 전치사가 붙었죠. 그러면 to the extent 혹은 to the degree 하면은 뭐뭐 하는 정도로 해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에 대시 나와 있는데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완전한 절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뭐뭐 하는 정도를 이렇게 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문법적으로 봤을 때 that은 동격이 대시되는데 왜냐면 이 정도라는 거는 추상적인 명사 우리 주머니에다 못 넣고 다니는 단어죠. 정도 5, 정도 3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는 정도로 해석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근데 the extent which라고도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extent를 정도라는 단어, 그리고 to the extent that, to the extent that 이런 식으로 뭐만한 정도로, 뭐만한 정도로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구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대절로 설명한 정도입니다. Some new food 관련된 건데 associate with 리더들, 즉 우리로 따지면 미국 사람들 같은 거죠. 서양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서양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관련된 새로운 음식 중 일부가 are status symbol, 뭐가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지위, 위상의 상징이 됐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거 먹었어. 그러면 비싼 거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게 바로 스테이터스 심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일부 음식이 상징적인 것, 지위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정도로 이러한 식단의 변화가 아주 자발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마시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이고 카페 가는 게 좋아 보이는 세상. 그죠? 쌀밥만 먹었어요. 나 한 달 내내 쌀밥만 먹어서 아무도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예요? 이 밥에 고깃국? 아니죠. 북한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진짜 한 석 달 동안 외국 나와서 맨날 빵 먹고 그러니까 지겨워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근데 그렇긴 한데 좋았겠다 약간 그런 느낌 들잖아요. 하지만 more often than not 아니라기보다는 더 종종, 그러니까 종종이죠. diet change because of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 of는 전치사로 많이 쓰이니까 하나로 묶어보겠죠. 또한 밑줄 친 단어 associated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친 건 앞에 있는 circumstances를 꾸며주게 되는 것이고 because of는 뭐뭐이기 때문에입니다. 문장은 아직 안 끝나서 우리 관계사로 이만큼 묶어두는 것도 함께 가야 되겠네요. 동시에 이제 빨간색 밑줄 친 건 처음에 설명하면서 비자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문장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동사는 한 가지 change 이 동사입니다. 해석은 이렇게 되죠. 종종 식단은 변해요. change는 자동사로 그냥 변한다.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변합니다. 상황은 경제 발전이라는 목적과 함께 연관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도 식단이나 우리의 밥이 바뀌기 마련인 겁니다. 근데 그 발전은 that are beyond the control of the local people, 지역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죠. 자, 여기선 또 한번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위해서 칠판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스크린을 올려서 that부터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관계대명사를 묶어봤습니다. 관계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절은 형용사절이고요.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격과 선행사가 있어야죠. 얘는요,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주격이 돼요. 동시에 선행사는요, 앞에 있는 명사가 되죠. 자, 우리 너무 쉬운 문제고 제가 굳이 얘기하면 얘 선행사가 얘는 아니입니다. 바로 앞에 있으면 제가 따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안 하겠죠? 이 동사가 비동사예요. are.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선행사가 복수야! 뭐라고? 선행사가 복수라고. 얘는 단수잖아. 그래서 복수의 명사 요걸 본 거죠. 근데 앞에 있는 economic은 요건 s가 원래 없는 거고요. economic development, objective하고 circumstances, diet 중에서 지역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식단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상황이나 목적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은 이 맥락을 봤을 때 두 가지 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고 통제를 할 수 없는 목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식단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목적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통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이러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황, 이러지 않으면 외세에 침입을 받는 상황, 이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앞에 있는 circumstances를 선행사로 받는다. 그래서 다음에 are 이라는 동사원형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 문장을 향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For example, in an attempt to grow more cash crops, which help to raise wages, bring in foreign exchange capital. 자, 관계대명사로 나와 있는 문장이 중간에 나와 있지만 읽어는 두셔야 되겠어요. 임금을 상승하는 데 도움을 주고 외국에 교환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외환이라고 하죠. 외환. 외국에서 환율로 바꿀 수 있는, 교환이 가능한 자본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cash crop, 돈이 되는 작물들. 아까 말씀드린 커피, 바나나, 뭐 향신료 등등이죠.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는 노력에서 non-Western people, 서양이 아닌 동양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divert, 전환시킵니다. 무엇을? 뒤에 있는 목적어인 time and energy를 from 으로부터 전환시킵니다. from 전치사구를 해석해보면 그들의 일상적인, 아래 적혀있는 자급용 농산물, 우리로 따지면 쌀이죠. 외국으로 따지면 뭐 밀, 보리, 옥수수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자라는 거로부터, 기르는 거로부터 시간과 에너지를 돌려버린다가 되는 거죠. 다른 방향을 향해 돌린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대절입니다. They spend much of their hard-earned cash and food. 그들이 돈을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돈을 쓰는데 어디다 쓰겠어요? much. 그들의 열심히 쓴 돈을 on 이하에다가 써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on 다음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는 that으로 출발하는 문장인 것이죠. 비싸기도 하고 영양적으로 우월하지 못한, 영양적으로 열등한 식량에다가 열심히 번 돈을 많이 써버리게 되는 결과물인 겁니다. 그 식량 자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 자기가 자급용 농산물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사오는데 그거는 영양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남는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을 다른 쪽에다 많이 투자했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슬픈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제 생각엔 남미 혹은 아프리카 혹은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남을 도와주려면 그 나라 거 많이 사주면 돼요 라고 하는 말도 실제로 맞지 않을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은 복잡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해석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많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 글 자체는 원래 요지문 완성입니다. 자, 글을 좀 크게 다시 보겠습니다. 글 자체는 요지문 완성이기 때문에 글에 나와 있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보다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여러분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좀 알려주고 있는 부분 잘 적어봅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것들 자체가 좋은 부분이다 라고 voluntary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했어요. 거기에 이어서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걔들이 이렇게 파국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연결사로 for example과 but이 보이긴 하지만 연결사 추론으로 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 but 같은 접속사는 종속적이기 때문에 따로 연결사로 뽑아서 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연결사들을 통해서 순서나 문장 삽입으로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문장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5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 문장 삽입 중에서 특히 순서 추론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휘 추론으로 각각 지칭하는 바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뭐 충분히 문제를 내도 여러분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진행해 봤어요. 자, 15강 만만치 않은 지문 3가지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면 반드시 좀 질문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